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지난주에 한국 고배당주에 투자하는 커버드콜 ETF 상품들을 한번 정리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커버드콜이 적용되지 않는 오리지널 종목들에 대해서 소개를 드려볼 텐데, 고배당주를 사랑하는 구독자분들이라면 오늘 내용도 주목을 해보셔도 아마 좋을 것이라고 먼저 살짝 말씀을 드려보고 오늘 내용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전히 한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을 보고 있으면 미국 같은 선진국 시장에 비해서는 아쉬운 모습은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주주라는 존재를 무시하는 회사들을 보고 있다 보면 그냥 상장하지 말고 혼자 다 해먹지 왜 시장에 상장을 했는지 의문인 회사들도 여전히 많은데요. 그렇지만 잘 찾아보면 ESG라는 시대의 흐름에 잘 쫓아가는 기업들도 분명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던 밸류업은 이제 의미는 거의 없어졌지만 기업 자체적으로도 밸류업을 착실히 해나가는 종목들은 늘어나고 있고요. 가장 대표적인 종목을 하나 말씀을 드려보면 메리츠 금융지주를 뽑을 수가 있겠는데, 메리츠 금융지주는 현재 본인들이 1년에 벌었던 순이익의 절반을 주주들에게 환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배당금도 조금 지급을 하고 있지만 순이익의 대부분을 주식을 소각하는 데 활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주식 소각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면서 주가를 진심으로 부양해 보려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메리츠 금융지주의 차트를 보시면 이 회사가 주주 환원을 강화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던 게 이 당시 2022년 가을이었거든요. 그 이후로 시간이 약 2년 반 정도 흘러가고 있는데 주가는 무려 5배가 상승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한국이라도 주주 환원을 진심으로 한다면 주가는 당연히 올라갈 수가 있다는 것을 메리츠 금융지주가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다 보니까 주주 환원에 진심인 기업들 중에서는 주가가 상승했던 종목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소개를 드리겠지만 한국 고배당 ETF 중에서는 대표 상품 중에 하나가 플러스 고배당주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 종목은 지난 금요일 주가 기준으로 보면 최근 5년간 주가가 약 67%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연 5% 정도의 분배금도 매년 받았거든요. 실제 수익이 더 컸다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같은 기간에 코스피 200이 29% 정도 상승하고 있으니까요. 분배금까지 합산을 해보면 성과 차이는 거의 3배 정도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미국 S&P 500 지수와도 어느 정도 성과를 비교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 S&P 500 지수가 5년 동안 약 84% 정도 상승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플러스 고배당주는 S&P 500 대비 약 15% 정도의 낮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다들 한국 시장을 떠나야 된다라고 불신하고 있는 그런 와중에서도 한국 고배당주들은 꾸준하게 체력을 키워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배당주 투자를 선호하는 분들은 한국에 상장되어 있는 고배당주들이라도 관심을 가져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현재 매달 분배금을 지급하는 월배당 종목 중에서 한국 고배당주에 투자하는 오리지널 종목은 총 8개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여기 보시는 4개 상품은 은행 중심으로 금융 종목만 투자를 하는 상품인데요. 제가 이 상품들은 다음에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조금 여러 섹터의 고배당주들을 골고루 투자하는 여기 왼쪽에 있는 4종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포트폴리오를 간단하게 체크를 해보는 것으로 리뷰를 시작을 해볼 텐데요. 먼저 4종목 중에 타임폴리오 코리아 플러스 배당 액티브부터 살펴보면 이 종목은 오늘 말씀드리는 4종목 중에 유일하게 액티브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포트폴리오가 자주 변하게 되는데, 일단 현재 기준으로 보면 하나금융지주나 KTNG 같은 고배당주도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투자 비중 1위가 삼성전자이고 2위는 SK하이닉스입니다. 이 두 종목을 10% 넘는 비중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두 종목이 배당을 주긴 하지만 고배당주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잖아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보고 있으면 이게 고배당 상품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하튼 현재는 총 36개의 종목을 투자를 하고 있는 상품이고,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플러스 고배당주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대표 종목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투자하는 분들이 가장 많은 종목이고요. 이 종목은 투자 상위를 보면 우리금융지주나 기업은행, 그리고 기아나 SK텔레콤 같은 국내 전통적인 고배당주들을 골고루 담고 있고요. 그리고 총 30개 종목을 투자를 하다 보니까
종목당 투자 비중이 3에서 5% 정도이거든요. 그래서 특정 종목의 주가 흐름이 상품의 영향을 크게 주지 않게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적이고 무난한 상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종목은 코덱스 고배당입니다. 이 종목은 총 50개 종목을 투자하는 상품이다 보니까 종목당 투자 비중은 더욱더 적은데요. 50개 종목 중에서는 현대 엘리베이터가 4.2% 비중으로 가장 높게 투자가 되고 있고, 대신증권 우선주나 현대차 우선주, 그리고 NH투자증권 우선주 등 배당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우선주를 투자하고 있다는 게 조금 특징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상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목인 키움 고배당은 20개 종목만 투자를 하는 상품이거든요.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4종목 중에서는 투자 종목 수가 가장 적으니까요. 단일 종목의 투자 비중이 5% 정도로 조금 큰 편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현대엘리베이터가 유일하게 10% 넘는 비중으로 투자가 되고 있고요. 우리금융지주나 기업은행, 제일기획 등 국내 고배당주들이 골고루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역시나 포트폴리오를 보면 국내 고배당주들 중심으로 무난하게 구성되어 있는 그런 상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4종목은 모두 매달 분배금을 지급하는 월배당을 하고 있거든요. 모두 월말을 기준으로 배당하는 상품들이고, 그래서 다음 주까지 보유를 하면 4월 분배금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타임폴리오는 최근 1년간 평균 분배금으로 월 100원을 지급했는데요. 현재 주가를 연환산해보면 분배율이 거의 10%에 육박하는데 웬만한 커버드콜 종목 수준으로 분배율이 높다는 게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순수하게 투자하는 종목들의 배당금만으로 분배금을 지급하지는 않고요. 주식을 샀다 팔았다 하면서 매매 차익의 일부를 배당금으로 함께 지급하는 그런 상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3종목은 분배율이 약 5% 정도 수준이거든요. 투자하는 종목의 배당금을 그냥 분배금으로 지급하는 일반적인 상품이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플러스 고배당주는 매달 63원씩 균등하게 분배하면서 연 5.1% 분배율이 예상되는 상품입니다. 그리고 코덱스 고배당은 평균 분배금이 46원이거든요. 연 분배율은 5.2%가 되고, 그리고 키움 고배당은 평균 45원을 분배하고 있는데 연 분배율은 4.6%로 예상이 되거든요.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4종목 중에서는 분배율이 가장 낮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상품입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성과를 비교를 해보면서 좋은 투자 수익률을 보여주었던 상품들을 찾아볼 텐데요. 오늘 말씀드렸던 4종목과 함께 코스피 200에 투자하는 상품까지 총 5종목의 성과를 비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비교를 해볼 구간은 최근 3개월입니다. 3개월 전인 1월 21일부터 오늘까지 주가와 분배금을 합산하고 투자 수익률을 계산을 해보았는데, 일단 이 기간 동안에 코스피 200은 마이너스 0.4%로 약간 하락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4종목 중에 유일한 액티브 상품인 타임폴리오는 3개월 동안 수익률이 마이너스 5.5%더라고요. 코스피 200보다도 더 저조한 성적표를 보여주고 있었지만 그래도 나머지 고배당주들은 모두 수익을 보여줍니다. 플러스는 3.5%였고 코덱스와 키움은 5.5%로 둘 다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그래도 키움이 근소한 차이로 약간 더 수익률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6개월 동안 성과를 비교를 해보았는데, 일단 코스피 200은 이 기간 동안에 마이너스 3.6%였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타임폴리오는 6개월 동안 주가가 약 1,800원이나 하락하고 있다 보니까 분배금을 합산하더라도 투자 수익률이 마이너스 8% 정도로 코스피 200을 언더퍼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고배당주는 이 기간 동안에 0.9%로 약간의 수익을 보여주고 있었고요. 코덱스 고배당은 4.6%, 그리고 키움 고배당은 무려 6개월 동안 9.3%라는 좋은 성과가 나오고 있었는데요. 코스피 200과 비교를 해보면 코스피 200을 약 13% 아웃퍼폼하는 아주 뛰어난 성적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최근 1년간 성과를 비교를 해보았는데요. 이번에도 먼저 코스피 200을 말씀을 드려보면 코스피 200은 1년간 마이너스 5.4%로 여전히 우울한 성적표를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고배당 상품들은 1년 동안 모두 수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최근 6개월 동안 성적이 좋지 못했던 타임폴리오도 1년간 투자 수익률은 10.5%였고요. 그리고 플러스 고배당주는 17.7%로 좋은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선물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덱스 고배당도 11.7%로 나름 좋은 수익이 나왔고요. 그리고 키움 고배당의 성과는 여기서도 놀라운 수준인데, 아니 최근 1년 동안 주가가 1,500원 정도 상승했고요. 분배금도 760원을 받았다 보니까 1년 전에 투자를 하셨던 분들은 현재 투자 수익률이 무려 22.3%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비교를 해본 모든 구간에서 키움 고배당이 계속 좋은 성적표를 보여주고 있었잖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최근 2년간 성적표는 어땠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2년간의 성과를 결론부터 말씀을 드려보면 키움 고배당이 가장 좋았습니다. 2년간 무려 42.9%라는 엄청난 투자 수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거의 1년 동안 20%씩 상승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웬만한 미국 주식보다 더 나은 투자 수익을 보여주는 그런 엄청난 성과를 보여주는 상품입니다. 그리고 플러스 고배당주도 39.3%로 키움 고배당 못지않게 좋은 성과가 나오고 있었고요. 최근에 약간 부진한 성적표를 보여주었던 타임폴리오도 최근 2년간은 35.2%로 뛰어난 상품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덱스 고배당은 22.8%로 이 종목 역시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기는 한데요. 그렇지만 다른 종목들이 워낙 쟁쟁하다 보니까 약간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지만 2년간 코스피 200의 투자 수익률이 4.1%였다는 것을 감안을 해보면 한국 시장에서는 고배당주를 투자하는 게 좋은 성과를 얻을 수가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그런 결과였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비교를 해보았던 4개 구간의 성적표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3개월부터 2년까지 비교를 했던 모든 구간에서 키움 고배당의 성과가 가장 좋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고배당 ETF 중에서는 플러스 고배당주가 가장 성적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키움 고배당이라는 숨은 보석을 찾았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여하튼 제가 최근에 말씀을 드렸던 한국 커버드콜 상품들도 투자자들에게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던 타이거 200 커버드콜이나 라이즈 200 고배당 커버드콜의 성과가 가장 좋았다는 것을 떠올려 보면 투자를 하기 전에 이렇게 실제 성과를 비교를 해보는 것은 정말 필요한 과정이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수수료를 체크를 해보니까 액티브 상품인 타임폴리오는 실제 수수료가 약 1.2% 반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성과가 좋을 때는 수수료가 별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최근 6개월 동안은 성과가 부진하잖아요. 이런 높은 수수료도 조금 투자를 해보기에는 애매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고배당주는 0.31%로 가장 낮은 수수료가 적용이 되고 있었고, 그리고 코덱스와 키움은 실제 수수료가 약 0.5% 적용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코덱스와 키움은 수수료가 약간 높다고 보이고요. 그렇지만 앞서 보신 것처럼 키움 고배당은 엄청난 성과를 보여주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 수수료가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만 이 종목도 투자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현재 자산 총액이 약 160억 원 정도이니까 혹시나 투자를 하실 분들은 하루에 거래량이 많지 않은 종목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시고요. 투자를 판단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성과가 가장 좋았던 키움 고배당 ETF를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마무리를 해볼 텐데요. 앞서 포트폴리오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살펴보니까 총 20종목을 투자를 하는 상품이잖아요. 한 종목당 투자 비중은 대략 5% 정도 됩니다. 그렇지만 현대엘리베이터가 유일하게 10% 넘어가고 있던데요. 이 종목이 최근에 주가가 크게 상승을 했다 보니까 혼자 이렇게 투자 비중이 높아졌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1년에 2번 종목 교체를 하게 되고 리밸런싱을 할 때는 단일 종목의 투자 비중을 최대 10% 넘지 않게끔 리밸런싱을 하는 게 기준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6월 리밸런싱을 할 때는 현대엘리베이터의 투자 비중은 일부 조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을 보면 금융기업들과 일반 기업들 중에서 고배당을 유지하는 종목들 중심으로 골고루 잘 투자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키움 고배당이 가장 성과가 좋았던 이유는 현대엘리베이터 덕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종목 최근에 주주 환원을 크게 강화를 하고 있고 또한 주가 흐름도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거의 반년 동안 주가가 70% 넘게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현대엘리베이터 덕을 많이 보고 있는데 향후에도 이런 좋은 종목이 또 계속 포트폴리오에 포함이 된다는 보장은 없으니까요.
이런 부분도 투자를 고민하는 분들은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키움 고배당주는 작년 8월에 월배당으로 전환을 했고요. 매달 배당을 이어가고 있는데 배당금이 매달 조금 들쑥날쑥합니다. 60원을 배당할 때도 있었고 또 적게는 30원, 그리고 올해는 매달 40원씩 배당을 하고 있는데요. 여하튼 월배당을 시작한 뒤로 매달 평균 45원을 분배를 하고 있고, 투자하는 종목 중에서 기말 배당주가 많이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요. 이번 달 4월 배당금은 평소보다 조금 더 많이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배당주를 사랑하시는 분들 남은 한 해도 좋은 투자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